안녕하세요. 오늘 19권, 19편, 자장편, 389쪽. 자,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자장편 19, 제19. 차편, 서문 짤막하게 된 서문 좀 읽어볼게요. 차편, 개, 기, 제자지언. 이, 자하위다, 자공차지. 개, 공문, 자, 안자 이하, 영어, 막약 자공. 자, 증자 이하, 독실, 막약 자하. 고, 특기지 상언. 범 25장 이렇게 돼 있죠. 네, 서문 내용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편은 개 모두 기록했다. 제자지언, 제자의 말. 그러니까 19편은 전체적으로 다 공자의 말은 없고 제자의 말이 위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하위다 자공차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하의 그 언설이 많고 자공은 말이 그 다음이다. 여기서 자하위다 자공차지의 자하는 자하지언이겠죠. 자하가 많다고 만드니까 자하의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자공의 말이 그 다음이다. 그것을 다음한다. 차지. 위다. 다이고 그 다음에 차지. 그것을 차하고 이렇게 구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위다. 차지. 이렇게 수어를 구성하는 방식, 술부를 구성하는 방식도 좀 그 차이가 있죠. 위다라고 할 때와 차지라고 할 때. 타동사냐, 자동사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 여기 그 영어에서도 뭐 의문문을 만들 때 그 비동사로 쓰느냐, 아니면 두 동사로 쓰느냐, 이 차이가 있죠. 독일 말에도 자인 동사를 쓰느냐, 하변 동사를 쓰느냐. 이게 인도 유럽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 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뭐 불어도 그렇고 이태리어도 그렇고 뭐 영어도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그 술부를 구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위다 차지 이것도 그러한 차이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 공문, 자, 안자, 이하, 영어, 막약, 자공. 이 말은 대체로 개는 발어사죠. 근데 이 원래 글자는 덮을 개자니까 덮다라는 의미인데 덮다라는 말 모든 걸 포괄하다. 커버, 영어 커버하다. 그러니까 여기 부사로 쓰이면 그 전체적으로 이러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근데 단언하거나 판단하거나 말하자면 사실 진술이라기보다도 발어사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건 두루뭉술하게 약간 대체로 뭐 이런 식으로 흔히 옮기고 있습니다. 대개 옛날엔 대개 이렇게 말했는데 대개라는 말이 요즘은 잘 안 쓰죠. 어른들은 한 6, 70 이상의 그 기성세대, 노년 세대에서는 대개 어떠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현대사, 그 말하면 40대 이하의 청장년들은 그런 말 잘 안 쓰니까 이제 그래서 요즘으로는 주로 이제 번역할 때 대개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대체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부사와 공문에서 자, 안자, 이하 아니면 자, 뭐뭐 이하죠. 자, 이하. 자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일종의 전치사처럼 쓰인 그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인데 한문에서는 전치사라고 요건 전치사라고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뭐로부터 아무튼 이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하나 아래 그것을 아래 그래서 안자 이하로 안자로부터 그 이하 안자로부터 그 아래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오는 이제 원래 이 영자는 이삭의 의미가 있어요. 이 글자 밑에 보면 벼화자가 있죠. 그래서 이삭이 잘 익은 걸 영이라고 쓰니까 영오 그러면 아주 영리하고 영특하고 잘 뭐랄까 또록또록한 우리가
이런 이제 한자어휘가 유래된 시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자어휘가 생산된 시기, 한자의 기본 어휘가 생산된 시기가 이 은으로 잡아도 동북아시아의 어떤 기본 생산 양식이 농경이 위주였죠. 중국, 랴허, 뭐 료하에서부터 중원, 산동 뭐 이쪽 지역이 이제 황하 이쪽 지역이 이 중국 한문 문화의 어떤 고향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 지역이 대체로 이제 농경 생산 양식이 위주고 이제 사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고 그다음에 유목도 끼어들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언어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자연물에서 유래된 게 많아요. 물론 이거는 뭐 이집트 상형 문자도 원형을 따져보면 그 뭐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어떤 대상물을.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삭이 정말 튼실하게 잘 연근 이삭 보면 담스럽고 막 아름답기까지 하죠. 그래서 영오 이렇게 말 이삭처럼 이삭이 잘 익은 모든 그 이삭을 이루고 있는 열매들이 하나하나가 다 튼실한 이런 모습을 탐스러운 이런 모습을 그려놓은 글자다. 그래서 영오 그러면 똑똑하고 또록또록하고 총명하고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총명도 원래 한자어니까 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영어하기가 막약자공, 막약자공, 막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저물다, 저녁 그런 의미의 글자였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저물게 되니까 저무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어지고 해서 그런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니까 점을 못 자라는 글자 여기 밑에 다시 하나 더 집어 넣어 가지고 점을 못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자체는 막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없을 막, 아무도 없을 막, 뭐 이러면. 그러면 막약 자공이니까 자공과 같은, 약은 뭐뭐와 같은이죠. 그럼 자공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자공이 가장 똑똑하다. 안자 다음으로는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자하, 증자, 이하, 독실, 막약, 자하. 이건 증자로 그 이하에는 증자로부터 그 아래로 여러 제자들 사이에서는 독실하기로 치면 자하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안자와 증자는 안자는 덕행 말하자면 또 총명함, 지혜로움 이것으로 안자가 대표고 그다음에 이제 성실함, 행위의 측면에서는 증자가 효성도 지고 효자의 대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증자가 독실한 행동, 행위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러면 증자 이하로는 독실하기로는 자아만 한 이가 없다. 자아가 증자 다음으로 가장 독실하다 행위가 그런 이야기. 고 특기지 상은 그러므로 특히 특은 부사가 됐죠. 특별히 특히 기지상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상세하다 이렇게 된 건데 이 논어의 여러 텍스트의 전승 과정에서 특별히 자장편으로 묶여 있는 텍스트, 결집된 텍스트의 주 대화자가 자하와 그 뭐랄까 자공과 자하와 자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자하와 자공의 말이 유독 많이 이렇게 편집이 됐는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 넣었는데 꼭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자하와 자공의 학파가 유력한 학파였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자하의 그 그룹과 제자 그룹과 자공의 제자 그룹이 다른 공자의 여러 제자에 의해서 형성된 그룹보다는 더 유력했다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자나 안자의 경우는 일찍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아주 일찍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후대의 어떤 그런 학맥의 전승 과정이 자하나 자공만큼 뚜렷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죠. 근데 일본의 학자들은 논어나 이런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장자를 안자의 어떤 그런 안연의 어떤 그런 학맥과 결부시키는 학자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있고 증자의 경우에는
전승으로는 그 정통 유학에서는 증자, 그 다음에 자사, 그 다음에 맹자 이렇게 이어가는 공자부터 이것을 그 항맥을 도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자는 효경이라든가 또 대학이라든가 이런 그 텍스트와 연관이 있는 인물로 전설적으로 알려져 있죠. 자사는 물론 중용으로 들리, 맹자는 맹. 요 네 인물의 주요 텍스트가 사설을 이루고 있잖아요. 사설. 자, 이런 점에서 어쨌든 증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실제로 논어에서도 증자였던 그 담론이 꽤 그래도 여러 번 나오고 있죠. 또 증자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도 꽤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기 자하나 자곡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 점도 있죠. 근데 얘기라든가 공자가라든가 이런 다른 자료에는 이제 뭐 여러 에피소드라든가 뭐 또 그 담론이 들어 나오겠지만 어쨌든 논어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2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 자장이 왈, 사이, 견위, 치명하며, 견득사의하며, 제사경하며, 상사의면, 기가이의니라. 자장이 가로되 사이 위를 보고 명을 취하며 득을 보고 의를 사하며 제의 경을 사하며 상의 애를 사하면 그 가할 따름이니라. 자, 요거는 자장이 말해 사이, 여기 전체적으로 문맥은 그 행위 하나하나를 하는 인물은 사죠. 사라는 그 사회적인 어떤 위상을 갖는 인물은 어떤 행위 양식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속으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가 견위 치명에서 견 보다죠. 위태로움이죠. 치명. 치는 원래 이 글자의 밑말은 지지요. 그럼 지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딱 닿은 거예요. 어디까지 이런 거. 그럼 이제 여기 발음이 이제 나중에 치가 됐는데, 그래서 요 치라고 하는 거는 이르다, 들이다, 뭐 바치다, 다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벼슬을 끝 마치고 내준 걸 치사했다 그랬잖아요. 치사. 그래서 치명은 목숨을 내줬다, 목숨을 바쳤다, 목숨을 내놓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견위에서 치명이죠. 그럼 요거는 일종의 그 삽입구라든가 뭐 부대 상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실제로 사는 뭘 하냐,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 치명의 치라고 하는 동사와 명이라고 하는 목적, 이게 기본 구문을 이런데 여기에 조건으로 이제 견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에 문장도 똑같은 구조죠. 견득사의, 얻음을, 이득을 보면 의를 생각한다. 의를 생각한다. 정의, justice, 뭐 righteousness, 조금 뉘앙스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로움. 뭐 그 다음에 제사경, 제사의 임에서는, 제사의 상황에서는 경건을 생각한다. 상사의 그 상례를 치르는 상황에서는 슬픔을 생각한다. 슬퍼하는 게 위주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러한 조건이면 기가이의 요게 전체 문장에 또 서술하는 그런 이러한 조건이라면 기가이의, 기가이의. 그래서 가가 기본적인 의미인데 가하다, 좋다, 되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만하면 되었다. 그만하면 그 정도이면 괜찮다. 60점 이상 가지요. 우리가 성적표에도 가는 성적표 가 받으면 굉장히 막 나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가를 받으면 학년이 올라가도 된다, 그런 뜻이죠. 뭐 어떤 우리가 어떤 걸 내용을 습득했을 때, 학습했을 때 60점 이상만 받으면
올라가도 됩니다. 승급을 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된다,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비가 사라는 신분이 있는 사람이 이런 그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그 행동, 행위 양식을 보이면 선비로서 괜찮다. 그만한 선비면 됐다. 선비답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이는 원래 의미가 그치다, 그만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를 할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조사로 처리해가지고 예, 끝났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예, 그 정도면 됐다, 괜찮다 라는 걸 의미를 가의 의미를 강화해 주지요. 뉘앙스상. 예. 그리고 의는 역시 예, 그 한문에서 의가 나오면 상당한 문맥에서 의라고 하는 건 대체로 주관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 문장이 판단한다 그라고 하는데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진술이 아니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의라고 나오면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자장이 왈. 집덕불홍하며 신도부독이면 언능유위이며 언능위유이며 언능위무이리요. 그렇게 돼 있죠. 자장이 가로되 덕을 지폼이 훔치 못하며 도를 신홈이 독지 못하면 어찌 능이 있다 하며 어찌 능이 없다 하리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자장이 말이에요. 집덕불홍, 덕을 집한 것이, 덕을 집하다. 집은 잡을 집자죠. 덕을 잡다 이말은 덕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 이 말인데, 이것이 일종의 주어구처럼 되어 있죠. 그것이 불홍하다, 홍하지 않다. 이게 수러구를 이루고 있죠. 불홍하다. 홍은 뭐 클홍인데 넓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죠. 덕을 집행하는 것이 또는 덕을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이 넓지 않아.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아주 국부적인 덕에만 집착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쉬워요. 사람이 어떤 그 자격에 익숙한 또는 자기 어떤 세계관 여기에 매몰돼 버리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더 오소독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홍해야 된다. 근데 홍하지 않다 이 말이죠. 신도부독, 도를 믿는데 독실하지 않다. 도를 믿음이 독실하지 않다. 도라고 하는 게 뭐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어떤 패턴 이런 것도 다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건 이미지의 1차적인 기본 이미지가 사람이 이렇게 가는 방향, 가는 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늘 이렇게 늘상 진행되는 패턴 이런 것도 도라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그래도 약간 보편성을 띈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것을 도를 믿는 것이 독실하지 않다. 언능위유, 언능위유, 언, 능, 위, 유, 뭐 이렇게 돼 있죠. 문장이 똑같이 두 번 반복되어 있고. 자, 그럼 언은 어찌 앞에 이제 구의 앞에 쓰일 때는 부사로 쓰여가지고 어찌라고 하는 의문 부사로 많이 쓰인다. 언이. 이 언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일상 어휘에서도 언감생심 할 때 쓰듯이 언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 어휘에도 쓰일 정도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어떤 어찌라는 의미로 요 어찌에 해당하는 대표적으로 쓰는 게 기죠. 같이 기 또는 언이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찌. 근데 이게 이제 어찌라는 게 들어가면 의문 형식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의문을 만들고, 이게 또 문장에서 역할은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의문 부사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그럼 어찌 뭐뭐 하랴 이게 나오면 반드시 의문이 된다는 거. 물론 이 의문문은 명확하게 모르는 사실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 또는 내가 긍정하는 사실을 수사적으로 의문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죠. 능은 뭐뭐 하다라는 뜻이니까 어찌 하랴 이 말이에요. 어찌 뭐뭐 하랴.
어찌 뭐 하랴.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근데 위유예요. 위를 이제 보통 언해에서는 하랴 이래가지고 있다 하며 없다 하리요 해가지고 요때 하다라는 말은 사실상 말하다라는 의미로 본 것으로 보여요. 말하다. 그러면 요 위에 실제 의미는 위에 가깝게 보이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있다고 말하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 맥락으로 했는데 뭐 되다 하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있는 것이 되겠는가? 있는 것이겠는가? 왜냐하면 이 위라고 하는 거는 do, 또 be, make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런 동사의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 중에 가장 맥락이 닿게만 이해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언능위유, 언능위무. 어찌 있다 하랴, 어찌 없다 하랴. 자, 그러면 덕을 가지긴 가졌는데 넓지 않아. 도를 믿기는 믿는데 독실하지 않아. 이러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정리하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말은 있다고 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뭔가 그 사람 두루뭉술하게 어물쩡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또는 있는 있거나 없거나 아무튼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요 위가. 그래서 이제 덕을 가질 때 그 넓게 약간 관용적으로 또는 여러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너무 그냥 형식적이고 또 너무 어떤 그런 그 국부적으로만 이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덕을 여러 측면에서 상황에 맞게 잘 처리할 수 있어야만 덕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도라고 하는 건 일종의 신념 체계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신념 체계를 가질 때 좀 거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한다든지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반신반의한다든지 이러면 좀 없다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럴 때는 비동사에 취급되죠. 아니고 이고 아니고 이럴 때는 비동사처럼 쓰이니까 그래서 위가 그렇게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해에서는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말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지문인이 문교어 자장한데 자장이왈 자하이 운하오 대왈 자하이왈 가자를 여지하고 기불가자를 거지라 하더이다. 자장이왈 이호 오 소문이로다. 군자는 존현이 용중하며 가선이 긍불능이니 아지 대현녀 인된 인의 하소불용이며 아지 불현녀 인된 인장 거하이니 여지하 기 거있냐 이리요. 자하의 문인이 교를 자장에게 물은데 자장이 가로되 자하이 어찌 니라더뇨. 대하야 가로되 자하이 가로되 가한 자를 여하고 같이 아니한 자를 거할지라 하더이다. 자장이 가로되 내 들은 바에 달아도다. 달아도다. 군자는 현을 존하고 중을 용하며 선을 가하고 불능을 긍하나니 내 대인일진된 인의 은의를 용치 아닐 빼며 내 현치 못할진된 인이 장착 나를 거하리니 어찌 그 인을 거하리요. 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라기보다도 그 뭐라고 할까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담론인데 먼저 이제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하의 문인 했죠. 문인. 그 다음에 자장 얘기 물었죠. 자장. 그게 자하의 문인과 자장 사이의 그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상황은 자하의 문인과 자장 사이의 대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자하의 문인이 자하의 제자들이 여기서 봐도 이미 공자 사후에 실제로 공자가
생시에도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공자라는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그 1급 제자들 있잖아요. 1급. 이 1급 제자들의 인간 인맥 관계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리고 이 제자들, 이 선생님과 이 1급 제자들이 혹시 그때 이제 공자가 주유를 많이 했으니까 다른 나라를 간다. 그럼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불풀이 흩어져. 이제 스승도 없어졌으니까 뭐 다 흩어지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뭐 다 일부는 흩어지겠지만 일부는 여전히 선생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남아서 도를 전승하겠습니다 하고 남아있는 구심점이 되는 사람과 그 제자들이 거기서 여전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비자나 뭐 순자나 장자나 이런 그 명자 이후에 나온 전국시대 여러 텍스트들 보면 사기열전 이런 데도 보면 공자의 제자들이 또는 공자에게서 배웠다는 그러한 졸업장,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각각 문호를 열어서 엄청 다양한 학파를 형성했던 걸로 보여요. 뭐 9개의 학파도 있었다 그러고 뭐 여러 학파가 있었다고 해요. 각각의 이름 있는 논어의 이름이 한두 번 이상 나온 사람들은 거의 학파를 열어가지고 제자들을 전승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니까 자하의 문인 역시 뭡니까? 자하가 문호를 열어서 자기와 관련 있는 또는 자기와 연고가 있는 지역에 사람들을 거두어서 제자를 키워냈, 양성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때는 학문을 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하면 학문으로 배워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멀리서 온다는 게 천리를 멀다. 그 맹자에도 불언천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고대 중원 세계는 황하를 중심으로 한 그 화북 지역에서 또 약간 장강 언저리까지 이 지역에서 그 이동이 말하자면 국가 간의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경선이 통제된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또 여러 나라를 이제 그 왕래하는 건 쉬웠죠. 이동이.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이 또는 여러 사람들이 그 학자의 소문을 듣고 여러 나라에서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인근에서. 자, 그래서 자하의 모닌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하가 있었든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하의 모닌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자장에게 와서 물었다 이 말입니다. 자장과 만났든지 자장이 갔든지 자지 모르겠지만 자장에게 물었는데 뭘 물었냐? 교제를 물었습니다. 문교어 자장. 이게 문장이 굉장히 전형적으로 영어 사형식처럼 교어 자장 문교어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여기 직접 목적어 여기 간접 목적어 되겠죠. 그러니까 자장에게 교제를 물었다. 이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장이 참 대답이 굉장히 전략적인 또는 정략적인 느낌이 팍 들죠. 뭐냐면 자하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이렇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자하는 어떻게 말하든가 자하 운하 이렇게 운하 무엇을 말하다 이르다. 사실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또는 어떻게 말하느냐. 부사처럼 취급할 수도 있죠. 근데 부사는 보통 동사 앞에 오기 때문에 하운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하고 운하 했으니까 목적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든가 어떻게 말하든가. 근데 보통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나 이럴 경우에는 동사 앞에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조금 문맥상 처리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내용상은 자아는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했죠. 어찌이라든요, 어떻게 말하느냐. 부사로 처리한 것처럼 보이죠. 대왈, 자하이왈. 그러니까 대왈은 자하의 문인의 말이고 자하왈은 자하가 말한 거죠. 자하가 말한 걸 지금 인용하고 있죠. 가자, 여지, 불가자, 거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 말이죠. 가자, 가한 자.
이 가자, 여지 이렇게 문장을 딱 써놓으면 마치 가자가 주어처럼 보이죠. 가자가 그것을, 가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다. 가한 자가 그것을 주다. 뭐 이렇게 되니까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가자가 이렇게 이제 목적어처럼 취급됐는데 일종의 주제어예요. 주제어. 그러면 여지에 그를 더불어 하다, 그를 인정하다, 그를 허여하다, 그와 관계하다. 여라고 하는 건 participate, participate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다, 관여하다, 관계하다 그런 데. 그럼 여기서 주어는 지금 외현적인 주어는 없죠.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은 인정해 준다는데 그 사람을 가자를 해가지고 일종의 목적어 처리됐는데 언어로상으로는 목적어 처리됐는데 이럴 경우는 주제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동사는 이거 여예요. 목적어는 지고 그걸 가자가 지가 다시 이렇게 지시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지시하는 형태로 되죠. 이런 경우 그래서 가자를 언해상으로는 목적어 취급되어 있지만 주제어로 주제어처럼 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주제어. 이런 식으로 한문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말에도 이런 흔적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은는으로 처리되는 게 가끔 가다 주제격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마치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거는 주제어 역할을 한다. 나는 내가 좋아 이런 것도 그건 좀 다르네요. 조금 다른데 아무튼 그런 형태로 처리된 게 있습니다. 그럼 가자는 그러니까 가자의 경우는 이 말이죠. 옳은 자, 뭐 가한 자, 사귈 만한 자,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 사람을 그와 더불어 하고 말하자면 관계하고 교제를 하고 그 말이겠죠. 허여하고 뭐 인정하고 이런 그런 맥락이죠. 기불가자를 거지라. 기불가자에서 기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인칭 대명사 대신에 쓴 말인데 문제는 앞에는 기를 안 썼죠. 기가자 이렇게 안 했죠. 사람들 가운데서 가한 자 이런 의미인데 그럼 여기서 앞에는 가자라고 써서 기를 안 썼고 뒤에는 기를 썼어요. 기불가자 이렇게. 이런 경우는 그럼 왜 그러냐? 한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종의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 하나만 쓰는 예가 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안 기불가자를 여기서 거지는 거절하다, 그를 막다, 거라고 하는 거는 선수가 들어가요. 선이. 그래서 그를 막다. 자, 이렇게 말하더라, 자하는.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장이 대왈. 자장이 말이죠. 자장이 말. 이호 오소문 이렇게 돼. 이호 오소문. 이호 오소문. 이는 다르다라고 하는 수로죠. 형용사 수로죠. 다르다. 형용사 수로. 뭐 다르다. 호는 이 어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약간 또 애매하게 뉘앙스를 형성하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일반적으로 정리된 한문 문법 체계 속에서는 이런 경우에 호는 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합니다. 이 경우 어 대신에 우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죠. 허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는지는 약간 더 맥락을 따져보면 꼭 100% 이거다 이렇게 하기는 또 애매해요. 왜냐하면 다르도다, 다르구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오소문 내가 들은 것. 소는 우리가 하는 뭐뭐 것, 뭐뭐 봐라는 의존 명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 그러면 문이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화할 때 듣는다, 듣다라고 하는 그 어휘를 글자를 동사를 동사를 명사화할 때 소를 집어넣는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화할 때 뭐 하는 것
좋은 것, 들은 것, 들은 바, 들은 것. 그래서 들은 것, 내가 들은 것에 다르다. 내가 들은 것과 다르다. 나는 선생님, 그럼 여기서 들은 것은 누구한테 들었냐? 공자한테 들었다는 이야기죠. 공자나 자하나 자장이 다 공자의 제자니까 내가 선생님께 들은 것과는 다르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들었냐? 군자는 존현이 용중 가선이 긍불능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고대하면 이제 연결돼. 아지 대현녀 어인하서 불영 아지 불현녀 인장거아 여지하 기거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냐면 군자는 존현 용중 한다고 들었다 이 말입니다. 존현이 용중 이것도 그 명렬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죠. 존현, 용중 그러면 현자를 존중하고 보통 일반 사람들을 포용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존이라고 하는 그 수로와 용이라는 동사 존경하다, 존중하다, 그다음에 용납하다, 받아들이다, 안다 뭐 그런 의미죠. 이 맥락 보세요. 현은 존중하고 중은 용하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한 사회에 살아가는 한 인간이 주체적 인격이 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존중을 표하고 리스펙트, 존중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못하거나 평범하거나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해서는 용해야 되는데 이 용이라고 하는 게 용납하는 거죠. 용납한다는 거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좋아서 또는 저 사람에게 내가 본받을 게 있어서 또는 저 사람에게 내가 득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흡족하지 못해도 거기에 못 미쳐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용이라는 말을 자꾸 서양어 쓰기를 좋아하니까 톨레랑스, 불어로 톨레랑스 이 말만 엄청 쓰고 요즘은 잘 안 쓰나요? 엄청 한동안은 엄청 유행했는데 그리고 관용 그러잖아요. 관용. 너그럽게 받아들인 거 관용. 근데 용이라고 하는 받아 쌓아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이나 또는 남의 어떤 부족한 점을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어서 배척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또는 포용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승화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군자의 그 존재 이유 또는 태도, 바람직한 방침이죠. 그러니까 존현이 영중하고 그 다음에 가선이 긍불능 이것도 똑같은 구조죠. 가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울 가짜죠. 아름다울 발음이 가. 그 다음에 긍은 불쌍히 여기다 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 안타깝게 여기다 안 됐다고 느끼는 걸 긍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랄까 착한 사람, 착한 점, 착한 이 이런 거는 아름답게 여겨져요. 칭찬해줘. 근데 불능한 사람은 안타깝게 여겨져요. 안 됐다고 여겨져요. 받아들여져. 그런 게 말하자면 군자의 태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자세를 갖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지 대현녀 인된 어인의 하소불용 아지 불현녀인된 인장거아 요게 일종의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나라는 주체가 그 대자화하는 타자화하는 그런 이제 맥락이 되는데 뭐냐면 내가 뛰어나다면 내가 훌륭하다면 남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 거다 이 말이죠. 아지 대현녀 이렇게 되죠. 아지 대현녀 이게 여는 약간의 이게 우리가 보통 여가 많이 쓰인 게 물음표 또는 느낌표에도 쓰였죠. 네, 요럴 경우에는 약간 요걸 집어넣기도 하죠. 요리 물음표 할 때는. 그리고 내가 대현여에서 의미는 내가 대현이다가 아니고 내가 대현이라면 내가 정말 뛰어난 인물인 경우라면 이런 유보적인 뉘앙스죠. 그래서 여가 들어갔죠. 예, 야가 아니라 또 아무 글자가 없다면 정말
너무 딱딱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또 사실 진술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여라고 하는 일종의 유보적인 그 수사적 장치를 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현이라면, 내가 대현인 경우라면, 경우인된 아주 뛰어난, 여기서 현은 자꾸 어질현 뭐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 인격적 도덕적으로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거라기보다도 유능함, 능력 뭐 이런 것과 포괄된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면 일진된 어인 하소부령 남에게 어인 남에게 하소부령 하소부령은 불용한 바죠. 불용한 바. 그럼 불용한 바가 어디 있겠나? 불용한 바가 어디 있냐? 예. 그 무엇을 용납하지 않겠는가? 사람에게서 그 이 이제 하소 불용의 의미 맥락을 가만 보면 남에게 용납되다잖아요. 그죠? 남에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용납하는 게 아니고 남이 나를 받아들여. 남이 나를 용치 아니할 바가 어느 것이겠는가? 뭐든지 내가 용납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현자는 존중하고 그 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받아들여 주니까 내가 현자라면 남을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여 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아지불현녀인데 내가 현하지 않다면, 내가 현하지 않을 경우라면 인장거와 사람이 남들이 상대방이 장차 이 장차 부사어고 그와 나를 거절할 테니 여지하 기거있나. 여지하 기거있 이런 문장 구성이 그 이제 하여 우리 일반적으로 하여 또는 여하 이렇게 이게 둘 다 요즘은 아니 후대로 내려오면 별 구별 없이 어떠하냐 그것이 어떠하냐 어떤 것 같으냐 이런 의미로 썼는데 옛날에는 약간 엄밀하 약간 구별해 가지고 그냥 독립적으로 쓸 때는 하여 앞에 문장 쭉 써놓고 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 목적어가 길 때 그 요 하여에 해당하는 하여가 지배하는 내용이 길 때는 여지하 이렇게 지를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여지하 기거 있냐 여지하 기거 있냐 남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남을 기거 있냐 그러니까 남을 거절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하겠는가 어떻게 남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우리말로 하면 내가 현명하지 않다면 뛰어나지 않다면 남이 나를 거절할 텐데 어떻게 내가 남을 거절하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문 문맥에 썼을 때는 여지하 하고 기거있는 실제 내용을 뒤에다가 달아 썼으면서 지라고 하는 지시사를 가지고 중복해서 재지시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특징, 이 말의 맥락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것도 결국은 인정 문제일 수 있는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남에게 인정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현명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남이 나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 결국은 남을 받아들이는 거는 내 몫이고 남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남의 몫이다. 물론 남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남의 몫이긴 한데 내가 남이 나를 받아들일 만큼의 되어야만 결국은 내가 수양을 통해 가지고 현명한 재능을 가지면 자연히 남들이 나를 받아들여 준다 그 말이죠. 이런 논쟁, 이런 논의가 왜 그 자하의 문인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따져보면 이 당시 사회상이 요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라고 하는 신분이 자기를 채용해 줄 사람이 있어야만 자기가 사회적인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죠. 자하이왈 그다음 수소도이나 필류 가관자 은이언이와 치원공리라
시이로 군자 분리야이니라. 자하의 가로되 비록 작은 도이나 반드시 가히 보암적한 자이 있거니와 원에 취하여매 니 할까 공한지라 일로서 군자이 하지 아니하느니라. 요 문장을 가만 보면 수소도 수는 이제 역시 부사어로서 비록 뭐뭐 하더라도 비록 뭐뭐 하더라도 소도 그러면 비록 작은 도라 하더라도 비록 작은 도이나 도라고 하는 게 뭐 꼭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여기서 뭐 기술 기술 뭐 기법 뭐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죠. 그 작은 도이긴 하지만 필유 가관자 반드시 유 있다 가관자가 가관 우리가 가관 그 뭐뭐 할 만한 함직한 그래서 이 가가 우리가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추세인데 어휘도 새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어휘 언어 생활에서도 한자에 유래한 의미가 이제 점차 대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여전히 예를 들어 뭐 영어의 이불, 어불 이런 글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보이는 그 비지블 뭐 포터블 들고 다닐 수 있는 포터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가는 그런 그러니까 가관이니까 관할 만한 관함직한 그 말이죠. 그 이게 참고로 현대 중국어에서 귀엽다 뭐야 귀엽다 프리티 뭐 하여튼 이런 뉘앙스를 갖는 걸 가해라고 써요. 가해 커아이 그래서 근데 커아이인데 일본어도 이걸 똑같이 써가지고 발음은 좀 다르죠. 가와이 이렇게 이제 형용사 쓰는데 우리말에서는 귀엽다, 뭐 아름답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말이 가가 뭐뭐스럽다라든가 함직하다라든가 할만하다 이런 맥락에 쓰이는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도나 비록 작은 기술이나 또는 비록 작은 분야, 우리 뭔가를 하는 분야죠. 예, 그러나 반드시 가관한 것이 볼만한 것, 뭐뭐한 것, 필유 반드시 있다. 수로예요, 수로. 뭐뭐한 것이 그 보어죠, 보어. 근데 중요한 그 뒤에 언이 있죠, 언이. 언이 이제 그 앞에 아까 언은 문장 앞에 나왔을 때, 구문 앞에 나왔을 때는 어찌라는 의문부사였어요. 여기서는 그 장소 말하자면 공간을 지시하는 어시 또는 어지 이런 맥락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또는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럼 어디에? 소도에 이 말이죠. 네, 소도에 볼만한 것이 있다. 비록 작은 도이지만 비록 작은 기술이지만 거기에는 이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비록 작은 도이나 반드시 가히 보암적 한자이 있거니와 왜냐하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간성을 획득하죠. 어디에 어디에 있다 이러죠.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언이 그런 맥락과 호응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자, 치원에서는 치는 이르다 아까 역시 그 어디 끝까지 간 거죠. 끝까지 간 거. 그 멀리까지 이르다. 우리가 신라 시대에 그 최초의 그 국제적 지식인 최치원 지금 공응리, 니에는 진흙리자인데 진흙기를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공간 이동의 그 개념, 의미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니와 자연이 결부가 되는데 니는 진흙을 의미하죠. 우리가 진흙탕을 길을 가게 되면 못 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진흙길을 가면 못 가는 건 아닌데 거치장스럽고 걸치적거리고 좀 성가시죠. 근데 공은 여기서 무섭다 두렵다 이런 의미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그 의미를 얘기할 때 기대할 때 부정적 결과를 기대할 때 이 공자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이런 데는 원대함에 이르기에는 막힐까 한다.
막힐까 두렵다. 뭔가 거추장스럽다. 시이 군자 불리야. 시이는 이로서인데 보통 이렇게 도치된 걸로 봐요. 이것으로서. 그럼 이 때문에 시로 이 때문에 군자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 소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 자하의 그 이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하의 왈 일지기소무하며 월무망기소능이면 가위 호학 야이의니라. 자하의 가로되 날로 그 없은 바를 알며 달러 그 능한 바를 믿지 아니하면 가이학을 호한다 이름즉 할 따름이니라. 여기에 망으로 되어 있는 글자는 무로 읽어라 이렇게 옛날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로 보통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뭔 말이냐? 일지기소무 그러면 일지기소무죠. 기소무 이런 부사죠. 그 날마다 날로 안다 그죠. 뭐를 없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 잘 모르는 것 이것이 뭔지를 알아가는.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거 또는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걸 내가 모른다는 사실, 무지의 자각,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뭘 모르고 뭘 아는 것이 정확해야 말하자면 정해져야 알미 시작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 또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날마다 이제 자각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월무망에서 무망은 잊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여기 지와 여기는 무망 그랬지만 사실상은 같은 맥락이죠. 하나는 안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하나는 무망해가지고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의미상은 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자기가 없는 것,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가 갖지 못한 것, 지식 그걸 자각하는 것. 그다음에 월무망 달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 능한 거를. 그러면 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회나 기능이나 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그것을 부려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익혀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체화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 능력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계속 숙련해서 습득해 가지고 내 것으로 굳게 만들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익혀나가고 달마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할 수 있고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을 잊어버리지 망각하지 않는 사장하지 않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가위 호학야 이의 가위는 말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역시 호학이라고 호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호학을 말할 수 있다. 위는 왈이 아니라 위이기 때문에 뭐뭐라고 여기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가위 이렇게 말하면 호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호학을 말한 게 아니라 호학이라고 말하는 야이의 역시 복합되어 있지만 의미상 강하게 단정해는 그런 어기조사군이 되겠죠. 이는 어쨌든 간에 끝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끝이다, 그만두다, 끝났다, 뭐 이런. 그래서 그만큼 뉘앙스가 안정적인, 확정적인 그런 느낌을 갖죠. 거기다가 의라고 하는 그런 주관적 태도를 이제 겸비한 그런 의미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기조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문장이 흔하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중복해서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태도가 강한 그런 뉘앙스를 갖죠. 자하왈, 자하이왈, 박학이 독지하며 젊은이 근사하면 인재기중의니라. 자하의 가로되 학을 박희하고 지를 독희하며 절희문하고 근희사하면 인이 그 중에 있나니라. 자, 이게 지금 박학이 독지, 젊은이 근사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일단 말, 이을, 이를 통해 다시 말해서 병렬 접속된 구문이 두 개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박학이 독지 하나, 젊은이 근사 하나. 근데 여기에 가만 보면 박학과 독지와 젊은과 근사가 각각 자기 독자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박학은 널리 배우다 또는 배움을 널리 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언어에는 학을 박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사 목적어 구조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박학. 박학. 배움을 널리 하다. 독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근데 젊은하고 근사는 그 부사로 처리했어요. 부사로. 그러니까 절희문하고 근희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가까이 하고 물음을 절실하게 하고는 말이 되긴 하는데 생각을 가까이 하고 이건 조금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부사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데서 생각하고. 이 말은 추상적이거나 공상적이거나 경리상학적이거나 공허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생각했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각각의 개념들, 박학, 독지, 젊은, 근사라고 하는 이 독자적 개념어를 이라고 하는 그 병렬 접속사를 두 개를 써가지고 마치 두 개의 개념처럼 통합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 의미는 사실상은 수사적 장치일 뿐이지 의미가 박학해서 독지한다든가 젊은해서 근사는 이게 아니고 박학, 독지, 젊은, 근사 이게 각각의 그 개념의 자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사적으로 이렇게 일을 넣어서 이렇게 버리면 마치 유형별로 구별되는 것 같기도 하고 유형별로 통합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나죠. 학과지, 문과사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거는 수사적 장치이죠. 수사적 기법이죠. 자, 그다음에 인재기중의 자, 인재기중의 인이 있다. 그 가운데 보어죠, 보어. 그 가운데 있다. 인이 그 가운데 있다. 의는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판단은 그 판단이니까 이거는 그 판단이면 주관적인 느낌이죠. 어쨌든 나 뭐뭐라고 여기는 거니까. 사실 진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인이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면 인이 참고로 중용에는 박학, 신문, 신사, 명변, 그다음 독행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그 행위 덕목을 말해요.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여기 중용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연관성이 있죠. 박학, 독지, 젊은, 근사. 중용에는 이렇게 5가지로 이제 덕목을 설명하고 있는데 논에서 어쨌든 박학, 독지, 젊은, 근사.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이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자하이왈 백공이 거사하야이 성기사하고 군자 학하야이 치기도이니라. 자하의 가로되 백공이 사에 거하야 서 그 사를 성하고 군자의 학하야 서 그 도를 치하나니라. 자하가 말하기를 백공의 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장인공, 기술적 그 기능직, 기술직 이걸 두루뭉술하게 이제 공이라고 했습니다. 공. 백공이 그 사에서 사는 펼쳐 놓다, 흩어 놓다, 지 마음대로 하다 뭐 이런 의미로 두루 쓰이는데 가계라는 의미도 있어요. 가계. 지난번에 몇 번 앞에서 두 번 나왔죠. 뭐 누굽니까 박인환이 서점을 경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서점 이름이 마리서사였던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래서 사는 가게라는 뜻도 있다 이런 가게. 그래서 사는 거사 그러면 여기서 주석에는 그 관부 조작지처 이렇게 됐죠. 그래 관청에 소속되어서 기능적 일을 하는 것을 사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휘에 대한 주석을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공간에 일정한 시간 동안 차지하고서 지속될 때 거라고 해요. 그냥 잠시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점유할 때 보통 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거처 그리고 뭐 아무튼 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그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일정한 시간을 상당한 시간을 점유할 때 그 공간을 고를 때 거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머물다, 뭐 거주하다, 뭐 거류민, 뭐 주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죠. 그래서 백공이 거사 이 말은 백공이 모여가지고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또 그래야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 꼭 반드시 분업 시스템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직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연관된 직종이나 또 유관한 직종들끼리 서로 일이 이렇게 능률적으로 될 수 있죠. 반드시 그 분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업 체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뭐 도구라든가 유사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호환이 되기도 쉽고 하니까 아무튼 간에 백공이 거사라는 말은 사회에 거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일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기사 자기 일을 완성한다 성취한다 그것으로서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라고 하는 글자가 갖는 일차적 의미가 용의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를 접근하면 그 맥락에서 연장되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품사의 어떤 전형이 있다 하더라도 품사의 기본적 의미, 그 어휘의 기본적 의미는 쓴다라는 의미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부사로 하든 뭐 동사로 하든 뭐로 하든 우리말로 하면 조사로 하든 의미가 통하기 쉽다. 예를 들어 로서, 로서라는 말이 쓰다라는 의미죠. 뭐를 쓰다. 그 다음에 군자는 학하야 이치기도니라. 그 군자는 배워서 그것을 써서 그 말이 되겠죠. 군자는 배움을 써서 배워서 치기도 그 도에 끝까지 이른다. 치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쭉 간다 그게 아니라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죠. 어떤 궁극적 목표 지점에 딱 가는 거죠. 그래서 치는 끝까지 이루는 거, 끝까지 가는 거, 지극히 하는 거, 뭐 이런 걸 치라고 합니다. 실현하는 거, 이런 거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에도 경물치지 그렇죠. 경물치지, 경물치지. 그리고 어떤 사물을 대해 가지고 그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을 끝까지 수행한 거, 완성한 거, 그걸 그래서 경물치지. 자, 자하이왈 소인지 과야는 필문이니라.
자하의 가로되 소인의 과는 반드시 문하나니라. 소인지 과, 야. 이 야는 앞에 소인지 과라고 하는 구를 약간의 그 뉘앙스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렇게 괄로 쳐주는 느낌이 나죠. 소인지. 소인의 허물에는. 그래서 야가 여러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잘 문맥에 따라서 잘 처리하면 이 말의 의미 맥락이 좀 더 잘 다가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인의 허물이란 소인이 허물을 지으면은 허물하면은 소인의 과라는 것은 이런 맥락이 되겠죠. 필문 그래서 문은 원래 나중에 발전해 가지고 꾸민다, 문식한다, 문식 이러면 수식한다 그죠 우리 수식한다, 꾸며낸다. 그러니까 소인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꾸며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받거나 또는 잘못을 했던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군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과 필계 그렇죠.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친다. 논어에서 지과 필계. 그러니까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친다. 허물을 알았을 때 반드시 고친다. 과, 즉, 물탄계. 이렇게 나와요. 그 논어에 앞에도. 과, 즉, 물탄계. 그러니까 허물이 있으면 고침을 꺼리지 말라. 말 이거 금지 조동사죠. 꺼리다, 고치다. 고치는 걸 꺼리다. 고침을 꺼리지 말라. 그랬는데 소인이 과라고 하는 건 뭐냐? 소인의 허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반드시 꾸민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막 정당화, 합리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영화에 보면 뭐 타짜인가 하는 영화 뭐 혓바닥이 길다 그런 말. 혓바닥이 길다는 말은 이 변명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죠. 또 수식을 많이. 그게 궁하니까 자기 어떤 그 자기 어떤 처지나 자기 상황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하면 뭐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면 그래 또 현란한 말을 많이 하면 더 그냥 진실에서 멀어져 그런 느낌이 나죠. 노자의 이런 말 있죠. 신언불미 미언불신. 신언불미 미언불신. 자, 이거 참 그럴듯한 말이죠.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고 참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역설적 지혜죠. 이게 사실적 진술이 아니라 말하자면 수사적, 역설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자이왈 군자유 삼변하니 망지 엄연하고 즉지야 온하고 청기 언냐 려이니라. 자하의 가로되 군자의 삼변이 있나니 망홈에 엄연하고 즉 홈에 온하고 그 언을 청홈에 려하니라. 군자는 세 번의 변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유가 있다죠. 세 번의 변화가 있다. 세 차례 군자를 우리가 대하면 세 차례의 어떤 변모된 모습이 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이 사람이 군자로구나 또는 군자다움을 보여주는 우리가 이 사람이 군자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망지엄년. 이 망지의 이 말은 망지엄년. 망지죠. 그를 바라보다. 그를 바라보면 엄연하다. 그가 엄연하다. 그가 엄연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요 엄은 우리가 엄격하다, 이 엄하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 엄은 아주 그럴듯하다. 그 또 상황 뭐라고 할까? 그 뭐라면 장중하다. 주석에는
음연자는 모지장 그랬죠. 그러니까 장중하다 이렇게 있는데 엄, 엄숙하다. 엄하다는 좀 약간 두려운 그런 느낌이에요. 엄격한 거, 너무 딱딱한 거. 근데 엄숙한 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것을 많이 갖추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예법이라든가 또는 뭐 모습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딱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예, 좀 쉽게 볼 수 없고 또 뭐 그런 걸 엄이라고 해요. 엄연.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엄연하다, 엄연이 드러난다. 이 말의 뉘앙스를 여기서 나왔어요. 엄연히.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뭐 이런 예, 그런 의미로 쓰이는 엄연히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즉지야온에서 이게 즉은 여기서는 동사예요. 그럼 즉지 그에게 다가가다. 이거 즉은 시의 의미인데 즉은 딱 어느 상황에 딱 가다한 거. 정말 막 딱 붙은 거. 그걸 즉이 나아가. 단순히 그냥 뭐 멀찍이서 차츰 가까워진 게 아니고 딱 가까이 간 거예요. 딱 맞닥뜨린 뭐 그런 거지. 즉지야 온. 근데 이게 이제 야온 그렇죠. 즉지야 망지야 오면 이렇게 여기는 야가 생략돼 있는데 여기는 즉지야 이렇게 해가지고 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면은 그래서 야가 들어가면 약간의 구문상의 뭐랄까 분리 뉘앙스상의 약간의 그 어떤 호흡의 분리 같은 게 일어났죠. 그 즉지야에 이렇게 즉지야 약간의 그 휴지처럼 느껴져요. 온하다 이 말은 따뜻하다 온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엄연하고 막 이렇게 멀리서 보면 당당하고 엄연한데 가까이 봐보면 온하다 상당히 관용적이고 따뜻해요. 따뜻해. 그 마음씨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느낌이 따뜻해. 이런 게 군자다 이 말이죠. 막 무서운 호랑이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죠. 예. 온. 그 다음에 청기언냐려하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근데 즉지 망지는 대상화했죠. 그 사람을 이제 멀리서 바라보고 또는 즉지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청기원에서 기는 말은 그 사람을 외관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서 기라고 하는 지시사를 더 한정적으로 썼던 걸로 보이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지시사든 목적어든 대명사든 어떻게 썼느냐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기지 말고 좀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 더 재밌게 보입니다. 더 자세하게. 물론 이제 그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고전 한문 뭐 이게 우리가 좀 텍스트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뭐 어차피 뭐 한문은 뭐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접근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차츰차츰 눈에 더 보이면 하나 보일 때마다 더 깊어지는 거죠. 한문이라는 게 그런 묘미가 있죠. 뭐 우리가 뭔가를 처음 한번 보면 우리 영화 같은 것도 정말 좋은 영화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보면 이제 대충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지 뭐 이렇게 봤지만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면 안 보이는 게 더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그 머릿속에서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이라는 게 다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상이 형성되면 다시 볼 때는 그것은 일단 베이스로 하고 그때 놓쳤던 게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문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망지, 엄연, 즉지야, 온 이렇게 쭉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런 거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여기는 망지하고 즉지는 지를 썼는데 왜 청기원에서는 기를 썼는가 이렇게 그런 식의 그만큼 눈이 트인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리어하다. 이제 리어는 원래는 사납다라는 의미로 쓰는데 여기서 엄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엄격하다는 말이 명확한 거예요. 엄격하다는 말은. 말을 뭐 아주 막
딱 부러지게 해가지고 남이 좀 이렇게 뭐랄까 몰인정하게 몰인정스럽게 차갑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명료하게 단호하고 명료하게 그런 걸 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두루뭉술하게 뭐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뭐 기면기고 이게 아니고 명확하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혓바닥이 길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말이 길면 그만큼 꾸밈이죠. 더 진솔하지 못하죠. 그래서 딱 단정적 확실하게 확고하게 말하면 그만큼 신뢰가 가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하이왈 군자이 신 이후에 노 기민이니 미신즉 이위 려기야이니라. 신 이후에 간이니 미신즉 이위 방기야이니라. 자하에 가로되 군자의 신한 후에 그 민을 노할지니 신치 못하면서 길을 려한다 하리니라. 신한 후에 간할지니 신치 못하면서 길을 방한다 하리니라. 이것도 지금 이제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중에 특히 이제 군자와 민 이렇게 이제 그 저 관계가 형성이 됐죠. 근데 민에 대해서는 로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간이라고 그래서 간. 이 간은 윗사람한테 하는 것이죠. 근데 군자는 우리가 이제 동양 뭐 아무튼 사람은 관계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접하는 사람이 대상이 나보다 높거나 아니 물론 평교도 있지만 아랫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데 군자가 신한 후에 노기민 신은 여기는 믿다라는 의미인데 이 우리가 믿다 이렇게 말하면 능동형인지 수동형인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죠. 안 나타나 있죠. 근데 우리 그 뒤에 보면 신이후 신하고 그리고 뒤 이 말이니까 여기 근데 나중에는 이후 이렇게도 큰 의미 맥락 차이 없이 이후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엄밀하게는 어쨌든 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된 건데 나중에는 이렇게도 써였어요. 신 이후 노 기민 이것은 명확하게 타동사에 그 백성을 노하다라는데 노라고 하는 거는 레이브 수고롭게 하다 일을 시키다 노역을 하게 하다 이 말입니다.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시는 내가 이 사람 백성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백성에 의해 믿음을 받는 거죠. 신뢰를 받는 거예요. 신뢰를 가진 후에 백성을 부리니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백성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위려기야. 이위는 그 논어에서도 이미 수거처럼 처리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여기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중적이죠. 뭐를 뭐뭐라고 라고 여기다 뭐 삼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중적이죠. 복합적이죠.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 그럼 이위력이 그러니까 기를 여한다고 여긴다 이 말이죠. 여기 나를 여한다. 기는 백성이죠. 백성이 자기를 여한다고 여긴다 이 말인데 앞에 려와 여려는 같은 글자지만 의미가 달라지죠. 여기 려는 나를 말하자면 억압하는, 괴롭히는, 착취하는 뭐 이런 맥락입니다. 고생시키는, 힘들게 하는 이런 의미죠. 성가시게 하는 려. 사납게 하는. 그래서 신은 여기서는 내가 능동으로 백성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백성에게 신뢰를 받는 백성이 나를 신뢰하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 이후에 똑같은 구조죠. 간은 여기서는 그 윗사람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충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물론 뭐 윗사람이 아니라 친구에게도 충고할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로 하는 게 아니고 간 하는 거니까 뭐랄까 윗사람 또는 가까운 사람, 뭐 친구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어쨌든 간을 하는 거죠. 간,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드바이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방기라고 얘기합니다. 방은 말씀 안에
요 방자 쓰죠. 곁방자 배창 쓰죠. 그래서 이거는 헐뜯다 그래가지고 비방하다. 우리가 비난, 비판할 때 그 방, 헐뜯을 방. 그러니까 이 헐뜯는 거라고 여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야, 너 자네 또는 당신 또는 뭐 선생님께서는 이런 뭐 언행이 있으시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남들한테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그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는 관계 같으면 아 그래 고맙다고 이제 인정받겠지만 신뢰를 안 한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언제 봤다고 이런 말 하지 하고 비방으로 얘긴다는 겁니다. 이런 게 참 의미가 그렇죠. 뭔가 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뭐 시시콜콜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자하가 살아갈 당시에는 이런 것도 이런 교육도 필요했던 시기였겠죠. 자, 그 다음이 상당히 좀 논란이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자기 편리하게 자기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기도 하는 그런 텍스트인데 자하이왈 대덕이 불유한이면 소덕은 출입이라도 가야이니라. 자하이 가로되 큰 덕이 한에 유치 아니하면 작은 덕은 출입하여도 가하니라. 자, 여기서 이 큰 덕이 한을 넘지 않는다. 근데 한은 원래는 이 글자가 우리는 한가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이 한자가 한가하다는 의미인데 원래 한가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요 한자를 썼어요. 그리고 요 한자는 간으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두루뭉술하게 섞였어요. 근데 요거는 간으로는 간으로는 안 쓰이죠. 요 글자와 요 글자가 호환되고 요 글자와 요 글자가 호환되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문이라고 하는 구체적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문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어요. 물체가.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든 이미지죠. 의미. 그럼 여기는 나무가 들어있고 또 여기는 다리, 요거는 뭐 나무고 요건 다리죠. 요건 나무. 요거는 이제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줄였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나무가 문 틈에 있어가지고 이제 문을 질러 놓은 문설주죠. 그러면 문을 이렇게 나무에 빗장을 질러 놓으면 못 가죠. 그래서 막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막을 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원래 틈이라는 의미들도 쓰였고 다리 문 틈에 보인다라는 의미로 쓰여가지고 나중에 한가하다라는 의미까지 갖게 됐는데 요럴 때 요 글자를 가지고 한가하다는 의미로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차적으로는 이 글자가 막혀 있다 이런 의미죠. 나무를 이렇게 질러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요 글자로, 요런 막혔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이 글자로도 씁니다. 요걸 란 또는 간으로 읽는데, 요 같은 막혔다, 이런 막을, 가로막다라는 란. 그래서 요 란자가 다시 나무를 하나 더 붙이게 되면, 난간할 때 간이 되죠. 난간할 때 간. 자, 아무튼, 여기서 이 막혔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대덕이 분류한 그러면 큰 덕이 한을 넘지 않았다. 이 한은 결국은 한계죠. 한계. 예. 그럼 한계를 넘지 않는 어떤 규범의 범위, 큰 덕이 범위를 넘지 않으면 작은 덕은 출입이라도 가야라. 이 굉장히 이미지가 잘 와닿죠. 리얼하죠. 그러니까 출입은 드나드는 거예요. 어떤 문이 있어. 근데 큰 덕은 그 문의 어떤 범위를 안 넘어가요. 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조그만한 자질구레한 거는 그 문을 좀 들락날락해도 큰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융통성을 발휘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원칙만 지키면
조그마한 이제 관용성, 뭐 관행,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악용되기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악용됐던 것 같긴 해요. 그럼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원칙만 지켜주면 관행적으로 일어났던 일 또는 뭐 인간적인 그 인정의 어떤 그런 다른 일 이런 것들은 또 두루뭉술하게 넘겨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걸 너무 막 빡빡하게 적용해 버리면 몰인정하게 되고 몰인정하면 이제 인간이 관계가 좀 애매해지는. 그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그 한문 시간에 배운 건데 수지청즉 무어하고 인지찰즉 무던이라 이런 말을 배웠어요. 수지청즉 무어하고 뭐 인지찰즉 무던이다. 이런 말을 배운 기억이 있는데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없다. 없다. 정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깊은 물에 가면 아니 깊은 계곡에 깨끗한 물에 물고기 많잖아요. 아무튼 그래. 중국에서 나온 말이라 그런 거. 사람이 찰하면 무리가 없다 이 말인데 너무 따져 살펴. 뭐 이해관계를 따진다든지 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너무 살펴. 너무 빡빡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없다,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런 구절을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한문에 한문식을 배웠는데 그 뒤로는 안 잡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의미는 그런 거죠. 이제 말하자면 관용을 베풀어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융통성을 발휘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여기도 맥락은 그래요. 맥락은. 무조건 막 이렇게 법을 그냥 막 슬그머니 적당히 뭐 넘겨라 이게 아니고 이 규범은 큰 규범과 큰 원칙은 지키되 현실적으로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죠. 항상 이렇게 말하면 후자의 방점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유이왈 자하지 문인 소자이 당 쇠소 응대 진태 즉 가의나 억 말야이라 본지 즉 무한이 여지하여 자하이 문지왈 희라 언유이 과의로다 군자지도의 숙선전언이며 숙후 권언이리요 비저 초목헌된 구이별이니 군자지도의 언가무야이리요 유시유절자는 기유성민호인자. 요 문장이 좀 특히 좀 뭐라고 할까 유학사에서 약간 의미 있는 그런 에피소드와 관련돼 있는데 요게 이제 주희가 자기 학문 세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과거 사회에서 이 관료 사회 또 동아시아 어떤 그런 관료 사회에서 한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할 때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려면 관리가 돼야지. 특히 이제 주자가 살았던 시기는 1200년대, 1200년, 1300년 그 사이니까 13세기 고 무렵이죠. 13세기. 그때가 중국 역사상으로는 남송 시기예요. 남송. 이제 우리가 보면 북송, 남송 이렇게 가르는데 실제 그냥 송인데 이제 이걸 형식상 북송, 남송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북송이 조광윤이 송이라고 하는 왕조를 세워가지고 이제 내려오다가 그 요라고 하는 그 거란족에 밀려가지고 이제 정강의 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휘종, 흠종 때 정강 그 송휘종과 흠종 때 이제 정강의 변이라고 해가지고 황제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아주 꼴사나운 일을 겪게 되고 결국은 북송이 이제 지탱을 못하고 송이 지탱을 못하고
남쪽으로 장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와서 망명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장강 북쪽은 요가 차지하고 나중에 금으로 차지하고 금이, 예, 처음에는 요한테 이제 괴롭힘을 받다가 나중에 금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의 주도 세력들은 주축들은 장강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때 남송이 이제 어디에 이제 그 수도를 저기냐면 항주 쪽이에요. 절강성 항주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죠. 장강 남쪽으로.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그 주자가 살았던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자의 어떤 그런 그 역사의식과 학문 세계는 중화송이라고 하는 중화 문명의 회복이 가장 자기 어떤 세계를,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결국 시대의 아들, 자식이죠. 시대의 자녀. 옛날에는 아들, 너무 이제 성적인 그런 문제가 되니까 시대의 자녀죠. 시대의 자녀는 그 시대 의식과 문제 의식과 의 자기의 어떤 의식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희도 그 초년부터 자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자세를 송의 어떤 그 자존감, 송의 어떤 그 중화 문명의 자존감, 그걸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겠다, 그 회복을 위해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자의식이 형성이 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어쨌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한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원래 지적인 그 호기심이 많고 지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지적 탐색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송대는 북송, 남송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당송을 거쳐오면서 지식인 사회에서 불교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고, 특히 또 불교의 그 세계관이 이 지식인들에게는 전통 유학이 주지 못했던 형이상학적 고민, 또 형이상학적 관심에 많은 답을 줬죠, 불교가. 특히 그 화엄종이 추구하는 그런 법계관,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존재론이나 또는 형이상학적 세계 형성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말기부터 지식인 사회에서 그런 지식적, 말하자면 그 불교가 추구하는 그 철학의 세계가 굉장히 심오하고 뭐 거의 완벽하기까지 모든 설명 가능할 정도로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 지식이나 그 진리를 현실화하는데, 실용적 세계 속에서 현실화하는 데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미가 별로 없다기보다는 악용되는 거죠. 특히 그 현실적 이제 그 지식인으로서 현실의 어떤 그런 그 사명이라든가 또 책임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기하고 거기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또 지식인으로서 책임의식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또 그 책임이라는 결국 계속 그 지식인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 있잖아요. 출사의 문제, 그러니까 벼슬 할 건가 말 건가라는 문제, 벼슬 관료 세계 속에서도 그 어떤 정책적 판단을 따를 건가 말 건가, 또 누구 라인을 탈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늘 결부되고, 그때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지식인들이 불교 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현실의 어떤 그런 늘 이렇게 선택이라는 실존적 선택의 그 기로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임도 그냥 벗어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라든가 또는 그 계급 모순, 또 경제적 모순이 불교 사원을 통해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당 말기부터 그런 지식인의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송대 들어오면서 지방의 어떤 그런 경제적 기반을 가진 이제 사대부들이 지식인 세계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면서 관료 세계를 이룬 이 시기가
보통 송대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도 당송 교체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과 송의 교체기를 중국인 사회에서 문화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설명하고 있죠. 송대는 결국은 사대부 지식인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습니다. 주축이 됐다. 중심. 물론 뭐 이게 반론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렴기 주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대 한유라든가 이고라든가 이런 사람이 가졌던 문제의식을 계승 발전해서 주돈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장횡거 장제 정호 정이 정명도 정이천 소옹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학자들이 나타나서 불교적 세계관을 유교적으로 재해석하고 또는 유교적 세계를 재구성해서 형이상학적 논리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 우리는 이른바 신유학 이렇게 말하죠. 신유학. 그래서 신유학의 신은 뭐냐? 유학을 수식하는 거니까 어떤 걸 신유학이라고 할 수 있냐? 신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적 지성인들 또는 유학적 세계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것이죠. 유학을 새롭게 했다. 그럼 유학의 세계를 새롭게 재구성했다. 유학 없던 걸 완전히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창작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유학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해 가지고 그 시대에 필요한 학문으로 만들어 다듬어냈다. 이게 신유학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불교적 형이상학적 세계를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어디서 모티브를 따왔냐? 주역의 계사전이라고 있죠. 특히 주역의 계사라고 하는 이제 있습니다. 주역에. 그다음에 중용의 내용이 보면 천명, 성, 도, 교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모든 보편 세계, 보편의 어떤 존재자의 세계를 일관된 논리로 설명을 하기 했어요. 물론 그게 중용 자체는 뭐 자사, 맹자 계열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적어도 전국시대 중후기로 잡아도 기원전 300년에서 200년 사이에 300년 전후로 형성된 텍스트로 보여요. 그럼 그게 이제 송이 형성된 900년대 후반에서 1000년대쯤이니까 거의 한 1200, 300년 뒤에 이제 주돈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불교적인 세계의 어떤 자극을 받아서 특히 화엄 세계에서 이사무의 법계라는 이사무의 법계라는 이제 법계관이 있는데 얘를 간략하게 쓸 때는 이렇게 썼습니다. 법계. 그러니까 이와 사는 애가 없어요. 장애가. 원리와 현상, 본질과 현상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요. 장애가 없어요. 사실 현상이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이 이런 논리를 힌트를 자극을 받아가지고 유학에서도 이제 원래의 세계와 현상계가 서로 같은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모든 존재자를 존재의 궁극적 근원과 구체적 아주 미물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존재론적 체계를 만들어내 그게 신유학이다 이 말. 그것을 선언해 준 게 그런 운동은 한유나 이고나 이런 당에 시작됐지만 이제 송대 와서 그런 걸 선언적으로 한 게 주돈이의 태극에 대한 이론이죠. 태극선. 이게 이제 나중에 장제라든가 소옹이라든가 정호, 정이 형제라든가 이제 또 그 밖에 여러 학자들이 뭐 소식, 뭐 장구성 많아요. 뭐 장식, 또 육구현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런 그 각성 운동이 지적 운동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
이성적인 이라는 측면에서 이 모든 체계를 그 집대성한 사람이 주희죠. 그러니까 주희도 초년에는 지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어떤 그런 편력을 통해 가지고 유불도를 막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양인의 지식의 전형은 유학적이든 도교적이든 불교적이든 어느 한쪽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섭렵하고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세 가지의 사상 체계를 아우를 수 있어야 지식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특히 이 남성 때 들어오면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강합니다. 그 문제를 요, 요, 요 텍스트가 그 주자의 어떤 지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다음 주에 조금만 더 설명하고 요 내용을 이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